유증. 요거는 참 CGV나 아니면 뭐 이노베이션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뒷목 잡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GV의 유증이랑 이 SK 이노베이션의 유증이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. 일단은 유증 관련해서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노베이션의 유증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유증 관련해서만 OX를 들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두 분 다 X. 요거는 종목마다 다릅니까? 아니면 둘 다 X입니까? 다 나빠요. 다 나빠요? 종목별로는 좀 차이 있다고. 다 나쁘다. 네. 종목별로는 좀 차이 있다. 네. 김태성 이사님 먼저 왜 다 나쁩니까?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뭐 그린 사업하겠다, 뭐 카본 투 그린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.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도 공장 증설한다고 유증해가지고 공장 짓고 이런데 주가 안 빠졌잖아요. 근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문제죠. 아하. 네, 주가가 빠졌고 또 이제 SK온이 흑자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채무 상환하는 것을 왜 주주들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지 저는 강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그게 아무리 전체 유상증자 금액의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그 채무 상환 자체가 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셀업체가 SK이노베이션 혹은 SK온만 있다면 뭐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겠죠. 그런데 예.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또 기업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왜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붙어 있고 CJ CGV는 일단은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의 예. 발생된 저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저조차도 그래도 한 4,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면 영화관을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트렌드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저도 영화관을 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비싸고 그렇죠.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저도 영화 티켓 그 통신사 할인 쿠폰으로 보지 않는 이상 네. 제 돈 주고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. 아깝죠.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이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 수가 준다라는 것,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거고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 수의 10% 미만입니다. 그런데 CJ CGV는 지금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수를 증자를 했어요.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돈은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네 그룹사에서 꺼내오기가 좀 부담이 되니 어차피 욕먹는 거 증자까지 해서 욕먹자라는 저는 그런 심보로밖에 안 보였거든요. 그래서 말씀 시원하게 잘 하시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CJ CGV도 SK 이노베이션도 이유에 어찌 됐든 채무 상환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것 자체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. 근데 이거 제가 아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주주인데 기업 입장에서 유증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?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선택을 해야죠. 어떻게요? 그 신주인수 권리가 들어와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유증을 할 사람들은 신주인수권의 매매 기간이 있어요. 5영업일 정도로 매매를 하는데 그때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시키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미래를 유망하게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 청약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청약일에 수량만큼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. 근데 매도한다고 네.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주가에 타격을 받은 받죠. 상황인데 네. 주가의 할인율을 떨어지는 피할 수 거는 없- 제 돈 네.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? 맞아요. 네. 와 이거는 너무 서운한데요. 그래서 올빼미 공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야.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시간에 다닐까 아니면 시간에 다닐까 끝나고 6시 이후에 이런 공시들을 하면은 주주들은 월요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미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? 미국도 아마 비슷하게 하긴 할 동일하지 건데 이런 것에 않을까요? 대해서 규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알겠습니다. 차영건 차장님 아까 종목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? 네,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채무 상환 그리고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예.
어쨌건 간에 이 금액 자체를 주주들한테 우리 채무 상환하고 돈 갚아야 되니까 돈 좀 줄래?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.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CJ, CGV 이런 쪽 유상증자 청약 나오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. 이건 말릴 것 같습니다. 네.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일단은 신주 발행이 기존의 주식수 대비해서 157%가 발행이 돼요. 거기다가 엄청나게 낮은 발행 예정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.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발행 주식수의 9% 수준에 일단은 맞춰져 있고요. 그런데다가 자금의 사용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는 맞는데 4,200억 정도가 시설 자금이에요. 시설이라는 건 배터리라던가 그린 에너지 같은 일단은 이 SK이노베이션의 정유라던가 이런 쪽 빼고 기존의 사업들 빼고 신사업이죠. 예. 특히나 이제 배터리 위주로 해서 4,200억이 들어가고 탑업인 증권 취득이 4,100억입니다. 거기다 3,500억이 채무 상환이에요.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걸로 채무 상환을 하면서 채무 상환하고 숫자가 예뻐지고 재무제표가 예뻐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? 이게 신용 등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추후에도 주주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이제 다른 곳들에 자금 조달할 때 채권 발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면은 그만큼 주주 입장에선 내가 비록 돈을 투자하긴 했지만 예.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쪽들에서 시설 투자 자금들 이미 또 공시 나왔어요. 이 SK온에다가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거 다른 해외 쪽에서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는 또 불가피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. 다만 그래도 채무상환 자금 쪽에 3,500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선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. 그렇죠. 특히나 이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. 사실상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온인데 여기에다가 섣부르게 탑픽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. 예. 항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일단은 인적 분할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정유라는 시황의 변동이 굉장히 크고 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금 조달할 때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서 일단 주식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효과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SK온이 뭐 해야 되냐? 수율 잡아야 됩니다. 그것까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배터리에서 흑자가 안 됐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향후에는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면서 시설 투자를 할 때 주주들의 돈이 아닌 다른 외부의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키워드는 인적 분할입니다. 네. 네. 맞아요. 엔솔 물적 분할했죠. 네. 이런 거 보면은 참 씁쓸해요, 그죠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자, 시간이 꽤 많이 돼가지고 두 분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7월이에요. 그래서 네. 하반기 마무리하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1분 아니면 30초, 1분씩 듣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김태성 기사님. 지수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수 나는 모르겠다.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만이 저는 하반기에 조금은 이제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의 이제 주도 주격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내년을 본다, 내후년을 본다, 뭐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때 저는 굉장히 또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까지 올라온 종목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제 AI 플러스 의료 쪽, 뭐 루닛, 뷰노, JLK 이러한 기업들도 보면 좋다 하지만 선뜻 지금 매수해서 내년을까지 바라본다?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보여져요. 그래서 일단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선에서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반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유망한 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 개별 종목
또 지배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이다. 사용권 차장님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지수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늘 35일선 지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650 탈환을 노려볼 것 같고 그 바탕에는 외국인들의 반도체 중심의 매수가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잘 쏠려서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조금 더 이런 리스크들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. 반도체뿐만 아니라 운송장비, 조선 여러 가지 섹터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산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